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부산의 장해찬, 대구의 도태우 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후보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전격 결정하고 나서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특히 장해찬 후보, 전 후보죠. 전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우려를 표명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에서 배제한 것, 또 본인이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도 공천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후보, 대구의 도태우 후보 중남구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해서 그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주를 방문하는 전날 밤에 또 다른 이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비판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다시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구에서 지금 민심이 좀 부글부글 끓는다. 그런 현지 언론의 기사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도태우 문제와 함께 이 두 곳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 두 사람을 현역 의원 두 명을 제치고 임명을 했는데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도대체 덮보잡이다. 대구 안에서 국민 추천제라면 누군가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보가 됐을 텐데 대구 유권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공천에서 공천 마무리 시점에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구의 영남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매일신문 기사도 일면 톱에서 이것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영남일보 일면 톱은 뉴스 분석 아무나 꽂아도 당선되니까 대구에 다시 등장한 낙하산 공천이 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국민 추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북구갑, 동구 군위갑, 이 북구갑은 양거미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동구 군위갑은 유성걸 의원인데 이 두 곳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던 사람을 공천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뭐 경선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남겨뒀다가 국민 추천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공천을 한 거죠. 그래서 TK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내려 꽂기를 단행한 셈이다. 북구갑의 우재준 변호사, 동군위갑의 최은석 전 CJ 제일제당 대표가 공천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도태우 예비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예비 후보는 지금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 대구 중남구에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국민 추천 두 사람, 그 다음에 도태우 다음으로 그 공천을 받은 사람, 생소한 이름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재준 변호사, 이 대구 북구갑 공천을 받은 우재준 변호사나 최은석 전 대표, 동군위갑, 그리고 김기웅 전 차관은 TK 출신이지만 지역에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역민들로서는 묻지마 투표에 나서야 할 판이다. 자, 여기 국민의힘 그 후보는 이 사람 딱 하면은 무조건 이제 가서 찍는 그러니까 묻지마 투표에 나서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찍기는 뭐 민주당 찍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국민의힘 후보 잘 모른다고 민주당 찍기도 그렇죠. 그래서 묻지마 투표에 나서야 할 판이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우재준 변호사 북구갑 이번 클린 선거 지원단을 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척근이 공천을 받았다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TK를 기사 내용입니다. 영남일보. TK를 수도권 민심의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질도 나온다. 이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지역 언론이죠. 수도권 성부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TK에 억지로 개혁 공천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 대구 중남구 도태우 공천 번복도 결국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TK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매일신문도 일면 톱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공천장 줬다 뺏고 낙하산 꽂고 정통 보수 후보도 못 지키는 국민의힘 날림 공천. 자, 날림 공천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이 기사 내용입니다. 정통 보수의 길을 걸어온 온건 보수 후보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으로부터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후보를 중도 하차시키자 TK 시도민은 보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정당이 맞는지 의구심과 함께 민심 이반 현상을 보인다. 민심 이반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신문이 상당히 강하게 썼네요. 도태우 후보의 발언은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약칭 5.18 진상규명법에 도태우의 발언이 명시가 되어 있다. 도태우 후보가 이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자 했죠. 자, 그런데 5.18 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제3조에 진상규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것이 진상규명의 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그러면 검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후보 자격을 뺐느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5.18 민주화 운동을 신성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도태우 후보를 공격했던 일로 인해 공천을 취소, 특별법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꾸면서 또 명분으로 갖다 붙인 것이 문재인 노무현 비판이었는데, 그 강화문 집회에서 마이크 잡고 연단에 올라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과한 표현들이 있죠. 과한 표현들이 있지만 민주당은 더 과하게, 더 지나치게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막말도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말을 해서도 다 공천받았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경기도의 양문석 후보가, 이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양문석 후보가 과거 당내에서 검기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발언에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그거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옹호해서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였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막 감싸고 막 그러면서 이 노무현을 막 공격했는데도 노무현 쪽에서는 지금 발끈합니다. 그런데 당권을 쥐고 있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은 그건 표현의 자유, 이렇게 옹호를 해서 국민의힘과 대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신문 기사에서도 공천 막판 느닷없이 시도된 국민 추천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운동장에 발도 들이지 않은 인사가 공천권을 난데없이 거머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 이런 기사인데, 민주당은 이런 거 문제 삼지 않는다. 자,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도 이것을 크게 다뤘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5.18 폄훼는 적각 공천 취소, 천안함 탈북 막말은 무풍지대, 총선 막말 기울어진 운동장. 4.10 총선을 앞두고 막말 태풍이 불고 있지만 여야의 대응 방식이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당은 5.18 폄훼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 그리고 20대 때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을 비하한 글을 올린 장해찬 후보 공천을 취소를 하면서 강경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면에 민주당은 천안함 관련 업무론, 탈북민 비하 발언, 안보와 대북 관련 막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자, 야권 후보들 천안함 막말, 업무론들 장경태 이거 공천 받았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군인이라면 경기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노종면 인천 부평갑에 공천받았죠. 천안함 폭침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은 가짜다. 이 사람도 기자 출신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침이라는 언론 용어 자체가 가짜. 그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은 가짜다. 박선원 인천 부평갑에 공천받았죠.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우리가 깔아놓은 기뢰. 건칠성 경기 하승병에 공천받았습니다. 함장은 무선 납작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태영호의 변절자라고 했던 시험관 문정복도 공천받았고. 자,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왜 이렇게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이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 조롱하고 막말을 해도 자기들끼리는 아무 문제를 안 삼는데, 특히 그 안보와 관련된 문제도. 그런데 이 장해찬, 도태우 못할 말을 할 것도 아닌데 이 왜 공천을 취소하느냐. 자, 그런 이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보수 진영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좀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와중에 당과 여당과 용산의 갈등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한동훈 이종섭 대사 즉각 귀국해야. 동아일보 당정 황상무 거치 이종섭 귀국 갈등. 황상무는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인데 얼마 전에 이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MBC가 지금 상당히 이 가짜 뉴스 같은 것을 많이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그 언론인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 해병대 사건 수사 중에 출국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을 하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하라 이렇게 했고,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수석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종섭 대사는 야당을 중심으로 도피성 해외 출국이라는 공세가 확산하는 점을 감안해서 조기 귀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출국 그 논란도 그렇지만 정치 공작 측면도 있는 거죠. 민주당과 공수처와 MBC.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빼고 빨리 이종섭 빨리 귀국하라. 공수처 즉각 소환 통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 용산 쪽에서는 이 황수석 논란에 대해서 일단 실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석직을 내려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황수석의 개인 사과 수준으로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사과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도 다시 또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한동훈 비대위와 용산이 충돌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 안에 김경률을 비롯해서 좌파 쪽에서 전향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어떤 그 내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우려를 표명을 하고 특히 장해찬 문제에 대해서 그 1호 참모라는 그렇게 해서도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취소를 한 것은 좌파 진영에서 전향한 사람들, 함은경, 김경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큰 그 사람들의 주장에 너무 귀를 기울인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공격을 할 포인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총선 앞두고. 자,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통진당 후신, 진보당 추천 3인, 야당 위성정당 당선권에 모두 배치가 됐다. 우려하던 일들이죠. 정혜경 5번, 전종덕 11번, 손설 15번, 이 진보당 이석기의 통진당의 후신인 이 진보당에서 추천한 세 사람이 당선권에 배치가 됐다. 이 세 사람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면은 국방위도 가겠다고 하고
무슨 뭐 정보위도 가겠다고 해서 그 군사기밀에 접근을 해서 안보 문제에 다 기밀을 사용해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자, 그런 부분이 벌써부터 저는 크게 우려가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원내 입성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거 이재명이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 될 때 이런 좌파 세력들 전부 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민사회 주축 몫으로 임태훈을 뺐는데 뭐 군인권센터라고 뭐 하는 그 사람 뺐는데 거기에 뺀 자리에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과 이 민주당이 몇 군데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 진보당 후보가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당을 후보를 꺾었습니다. 울산 대구 이어서 세 번째 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부산 연제, 울산 대구. 울산에서는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국민의힘보다. 자, 그 상황에서 급진 좌파, 친북 또는 이 괴담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가 지금 내부에서 지금 논란을 벌이는 그런 쟁점들을 막 만들어내는 사안입니다. 총선 이제 뭐 결국 20 며칠 남았는데 이 문제를 하루속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기사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원희룡 40%, 이재명 40%, 인천 계양 어리죠. 김태호 45%, 김두관 41%, 경남 양산을. 동아일보는 곽상은, 최재형, 서울 종로 지지율 40% 동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D-23일 중앙일보 여론조사 그리고 중성동갑에서는 윤희숙, 전현희 39% 동률, 수원병원 국민의힘 박문규 35, 민주당 김영진 44, 충남 홍성 예산은 국민의힘 강성규 46, 양성조 민주당 양성조 37. 자,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들쭉날쭉합니다. 상당히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여론조사 기법상의 이 차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여론이 계속 출렁이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선거가 20일 남은 상황에서는 하나라도 이 실수를 줄이고 또 그 안에 내부에서 좀 잡음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쪽이 우세한데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이 양문석을 놓고 친노와 친명이 대치를 하는 상황인데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텃밭에서 불만이 지금 현재 지도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